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 제2편 제4장 사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막의 학은 배우락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부할 학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신을 단련하여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갖추는 수행입니다. 이처럼 힘으로 3대 력 할 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라 할 때 이 력, 힘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막은 진정한 사막이 아닌 것입니다. 사막장은 세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절이 정신수양, 제2절 사리연구, 제3절 작업취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막의 각각의 구조는 요지, 목적,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지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각각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목적은 사막을 수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사막 수행의 결과인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전의 특징은요, 명확한 정의에 있습니다. 정신은 무엇이다? 수양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경우 요지, 목적, 결과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이러한 정의를 고정된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전의 정의는 문맥상의 정의이며 상황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실체적 정의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포괄하는 대중 있는 통찰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사막의 요지는요, 사막에서 이 요지는 이런 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수양의 정신은 이런 쌍의 경지입니다. 또 사리연구 리인 천조의 대소유무는 이치죠, 이치인 천조의 대소유무는 이런 쌍의 내용입니다. 또 작업취사의 정의는요, 정의가 무엇이다 할 때 작업취사의 정의는 이런 쌍의 구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막은 이런 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막의 목적은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개교의 동기에 맥을 대고 있습니다. 이고등락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하는 목적은요, 고해를 떠나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막을 수행하였는데 사막을 수행했는데 정당한 고락의 낙원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오류가 생긴 것이죠. 사막으로 수행하는 것은 자신을 낙 있는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며, 아울러 정당한 고락으로 영원한 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막 수행은 광대무량한 낙원을 인도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막의 목적대로 수행하면 사막의 결과인 3대력을 갖추게 됩니다. 3대력은 자주의 힘인 수양력, 지혜의 힘인 연구력, 그리고 실행의 힘인 취사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양력이 있고 연구력이 있고 취사력이 있는 이때가 바로 어느 때이냐? 바로 낙원이다 이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이 이때다. 그러니까 3대력이 있으면 낙원 생활하는 것입니다. 낙원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대력을 해야 낙원 생활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막의 결과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으로 귀결하고 있는데요. 사막의 결과인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은 정전의 최종 결론인 법의 등급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결과는 법의 등급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사막의 정도가 법력이고 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결과는 법의 등급에 따라 그 인격을 실현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수행의 결과가 성불입니다. 사막 수행의 결과가 성불이고, 성불은
무엇로 구성되어 있냐? 3대력으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원불교의 성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불교의 성불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법력을 원만하게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3대력 이코르 성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종경 교육품 5장에서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도 이것이요. 중간 생략합니다.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막수행을 하면 학식유무, 총명유무,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태산의 수행은 사막입니다. 원불교의 마음공부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원불교 수행의 정체성입니다. 사막은 이런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쌍을 기반하지 않는 사막은 소태산의 사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쌍에 기반하지 않는 사막은 기초 없는 건물이요, 수원지, 저수지가 없는 농사와 같다 할 것입니다. 사막 건물, 사막으로 이루어진 건물은요, 이런쌍의 기초 위에 지어진 그러한 건물이고, 사막의 농사는요, 이런쌍의 저수지에 근원해서 짓는, 그러기 때문에 풍년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는 교법의 총설에서 법신불 이런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강령을 정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쌍 성문에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런쌍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 이런쌍을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은 이런쌍의 발현이요 구현으로 이런쌍에 근원하여 나투는 마음 공부입니다. 이런쌍에 기반하지 않는 사막은 단순한 기술이요 테크닉이요 처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쌍에 기반한 사막이라야 큰 공부요 이런쌍의 사막이라야 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쌍에만 안주하여 사막으로 놔두지 못한다면 이도 또한 무력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정신을 수양하여 청정한 이론상을 놔둬야 하며 매사에 사리를 연구하여 밝고 밝은 영명한 이론상을 발현해야 하며 매사에 작업을 취사하여서 공정한 이론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막은 완료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일 그 일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이 일을 하고 또 저 일을 하고 또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막은 지정의로 놔두어야 하는 것이며 감각, 생각, 감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복과 해를 단련하는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구타원 이공주의 장남인 묵산 박창기는 원기 17년, 1932년이죠. 8월 31일 모친과 함께 호남선 열차를 타고 이튿날 아침 익산총부에 도착합니다. 이로부터 전무 출신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박창기가 출가하여 처음 한 일이 소태산 대종사의 거처인 금강원 방청소였습니다. 박창기는 방청소를 할 때 서툴러서인지 걸레를 꽉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짜서 닦았나 봅니다. 소태산 대종사 창기의 방청소하는 걸 보고 걸레를 받아 구석구석 야무지게 닦으니 박창기는 묻습니다. 아니 종사님, 소태산 대종사죠. 종사님 같이 복족족 해족족 하신 성인이 무슨 그까지 청소를 하십니까? 저 같은 중생이나 복직해 주세요. 창기의 말에 소태산 대종사는 대답하십니다. 나와 너의 차이는 너는 안 닦더라도 그것이 계속될 줄 알지만 나는 아무리 부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계속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닦는 것이다. 이 본문도 많이 새겨봐야 됩니다. 사막수행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경계에 직면하는 공부입니다. 현실에서 실질적인 복락을 장만하는 유효한 공부입니다. 사막은 관념적 차원의 마음공부가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운영해가는 공부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에서 근원적인 이론상의 차원으로 통합하는 공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막은 공부길로, 사막이란 공부길이죠. 공부길로 사막의 대중은, 사막을 딱 대중 잡는 이 대중심은 인생의 나침판이요 기관수입니다. 대종경 교육품 22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철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지남철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 어렵나니라고 당부하십니다. 결국 공부길인 사막의 대중을 챙길 때 인생의 길을 잘 밟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회를 장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